안녕하세요, 원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2월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10달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매주 하나씩 영상들을 올렸고 정보를 공유드리고 팁을 공유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왔는데 오늘은 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에어비앤비를 시작을 하게 됐는지, 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런 얘기들이랑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죠. 강의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대한 내용은 제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에어비앤비를 마포구 쪽에서 4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오픈톡방이나 카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있죠. 저는 지방 4년제를 졸업을 하고 취직을 위해서 서울로 이사를 왔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대학생 때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딱히 뚜렷하게 하고 싶었던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들이 없었어요. 내가 돈을 벌어서 뭘 사고 싶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거나 좋은 집에 산다거나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막연하게 부러운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뭐 일을 해서 어떻게 해서 저걸 가지고 싶다 그 정도까지는 욕구가 없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지만 돌아보면 그때는 내가 정작 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되게 부러워하는 계속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나, 뭔가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은 게 있었으면은 열심히 해서 좀 쟁취를 하려고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주변 환경 이상으로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그런 일들이, 그런 인생들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뭐 사촌 동생이 됐건 어떤 동생들이 됐던 잔소리를 좀 많이 하게 되는 약간 꼰대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처음으로 혼자 살아봤고 월급이라는 것도 처음 받아봤었어요. 제가 또 첫째고 장남이다 보니까 누나나 형이 있었으면은 보통 사람들이 월급을 얼마 받는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좀 그런 거에 대한 부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받는 월급이 적은 건지 많은 건지 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처음 월급을 160인가 170인가 이렇게 받았는데 저는 처음에 큰 돈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100만 원 넘게 내가 받는구나.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돈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300에 15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아서 월세 주고 공과금 주고 하더라도 꽤 많은 돈이 남았었죠. 그래서 제가 월에 100만 원 정도는 모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래에 대해서 그제서야 생각을 하게 됐었죠.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모으기만 했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모으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끼고 모으고 1년 모으니까 한 1,000만 원 조금 넘게 모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생각 드는 게 결혼은 어떻게 할까? 아기를 키우고 이런 거가 허덕일 게 너무 뻔한 거예요. 계속 나는 이렇게 아끼면서 살아야지 2세를 또 키울 수가 있고 어떤 가정을 꾸릴 수가 있고 하겠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 거지 같은 거예요. 흔하게 사람들이 가는 백화점도 못 가겠고 당장 10만 원짜리 신발 사면서도 어디 가면 싸게 살 수 있을까? 계속 싼 것만 찾고 중고 제품들만 찾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한 형편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게 좀 습관화돼 있어가지고 중고 제품 이런 거를 좀 많이 애용을 했죠. 물론 돈 아끼고 좋은 거긴 한데 이 좀 진절머리 났던 거죠. 앞으로도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고 지금 돈 버는 걸로는 자취방을 못 벗어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돈 모으고 내 시간을 아껴서 내 10년, 20년 뒤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한다는 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던 와중에 좀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독서에 대해서 취미가 없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갈 데가 없어서 제가 술, 담배도 안 하고 좀 심심하면은 서점을 갔었습니다. 집을 좀 나가야겠으니까 그냥 갈 만한 데가 서점밖에 없더라고요. 서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돈에 대한 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 어떤 자기계발서 중에서도 돈 얘기를 하는 자기계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책을 딱 봤는데 그때 제가 봤던 게 부동산 경매에 관한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 그 부동산 경매를 얘기를 해주기 전에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듣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결핍이 어디서 오는지 그제서야 좀 알겠더라고요. 아,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 회사를 다니는 한 월급을 받을 텐데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 게 아니구나.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면, 그 회사가 없다면 나는 경제력이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때부터 추가 소득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지금은 너무 쉽게 유튜브로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 뭐 월세 투자하는 방법, 에어비앤비 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 검색만 하면 나오지만, 그때는 이렇게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었어요. 검색을 해볼 생각도 좀 못했었죠. 그냥 돈을 벌어서 월급 받으면 그걸로 끝이다.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서점에서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에 적혀 있는 거기 카페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카페를 보니까 강의라는 게 있더라고요. 부동산 강의. 그 저자가 하는 말이 너무 궁금하고 만나보고 싶어서 강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직장을 잘 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것은 굉장히 익숙했죠. 학생 때도 학원을 계속 다녔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영어나 운동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PT를 끊는다든지, 사실 그런 거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근데 내가 회사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돈을 벌기 위해서 금액을 지불하고 학원을 간다. 그런 게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좀 흔한 일이지만, 나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돈을 투자했을 때가, 그때부터 조금씩 방향이 바뀌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강의 같은 것들을 들으러 다니면 부동산 경매라고 해보죠. 부동산 경매 지식만이 아니라 왜 이 부동산 경매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마인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평생을 20 몇 년을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 시간을 쏟아왔는데, 이제부터는 그 직장을 위해서 시간을 쏟는 게 아니라 내 경제력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고 새로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돌이켜보면 변화의 시작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변하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같은 강의를, 같은 수업을 제가 두세 번은 들었거든요. 이런 부동산 강의도 마찬가지로 저렴한 금액이 아닙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큰 투자였었는데, 수업을 한 번 들었다가 못했어요. 난 못할 것 같다. 내가 함부로 집을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또 한 1년쯤 지나다가 다시 들었어요. 그때 수업에서 해줬던 게 팀을 만들어줬었거든요. 근데 그 팀에서 또래 친구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친구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공유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힘이 됐거든요. 경매를 낙찰받기 위해서 임장을 정말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가 없으면 금방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에서 그런 팀원들을 만들어주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준 것이, 물론 수업도 크게 도움이 됐지만 그런 커뮤니티가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강의가 끝나고도 저는 계속 임장을 다니고 입찰을 다니고 그랬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6개월 정도 뒤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제가 월급 이외에 다른 수입이 생겼던 거죠. 그러면서 그 해에 경매, 낙찰, 일반 매입도 한 2건 정도 하면서 그 한 해에 세 채를 세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낙찰을 받고 매입을 하고 그 다음번에도 과제가 있겠죠.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을 만큼 적당히 치장을 하고, 치장이라 함은 뭐 도배장판, 그리고 뭐 낡은 것들을 버리고 교체해주고,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입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입자를 받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는 항상 세입자였지 집주인의 입장이 돼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집주인이고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오셔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쓰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내가 뭔가 해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어떤 게 기분이 좋았냐면, 내가 여태까지 살던 삶이랑 좀 다르구나. 내 가족들, 친척들이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사는데 그거랑 뭔가 좀 내가 내 인생이 좀 달라지고 있구나. 달라지다 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인생과는 조금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매입을 하고 세입자를 맞추고 이런 사이클을 돌리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그때가 한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번 해에 월급 외 소득으로 100만 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급 외로 100만 원. 제가 200만 원쯤, 200만 원대 월급을 받던 사람이 불로소득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더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월 소득이 1.5배가 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큰 돈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대출 규제가 갑자기 시작이 됐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집을 세 채해서 더는 늘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는데,
어떻게 좀 돌파구가 없을까 하던 와중에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에어비앤비였습니다. 이 에어비앤비가 참 신기했어요. 그때 한 2시간짜리 특강을 들었었는데 그때 알려주셨던 게 마포구에 무조건 하라고 했었고 그때는 합법 불법 이런 설명조차 없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약에 집주인이 해도 된다라고 하면 그냥 해라 뭐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때가 제가 한 직장 5년차 정도 됐었는데 부동산으로 추가 소득도 나오겠다 이 정도면 굶어 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또 스마트 스토어 제휴 마케팅 이런 또 강의를 들었어가지고 자신감도 생겼겠다. 회사를 좀 그만둬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무모하긴 했었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했었고 다른 또 제휴 마케팅이나 애드센스 이런 것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에도 가장 크게 수익을 만들었던 게 에어비앤비였습니다. 운 좋게 마포구에 원룸을 세팅을 하게 됐었고 월세 천에 한 70만 원 정도 되는 원룸이었는데 그거를 운 좋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집주인이 계셔가지고 세팅을 해서 에어비앤비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불법으로 했었던 거죠. 한 달에 한 집당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돈이 벌려도 되나? 두 집을 하니까 2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근데 이 원룸 같은 경우는 청소 시간이 정말 짧거든요. 한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왜냐면 침대도 2개밖에 없고 사실 뭐 청소할 부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금방 하죠. 30분? 1시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렇게 잠깐 청소를 해주고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가니까 제가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주말도 하고 야근도 하고 그렇게 해서 200만 원 벌던 거랑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나 보다. 그 이후로 사업으로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만나고 불법 숙소를 단속도 당했었어요. 그러면서 잠깐 접게 되었다가 이 에어비앤비 공간 임대가 주는 그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돼서 합법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합법으로 시도를 하게 됐고 지금 숙소를 4개를 운영을 하게 됐죠. 이렇게까지 만들어 오는데 한 6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한 번의 선택이 한 번의 시도가 장기적으로 정말 큰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서점을 가서 책을 읽고 카페를 들어가서 그때 내가 돈을 주고 강의를 들어보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 200만 원대 월급을 받으면서 아직도 허덕이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던 것이 160만 원, 170만 원 벌다가 지금 2천만 원까지 이어오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강의를 신청하실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오픈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배울 때도 그랬지만 내가 오픈하고 못하고는 내 몫입니다. 내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한테 오픈을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경매도 물건을 갖다 주고 돈을 뺏어가지고 넣을 수가 없어요. 타인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쉽게 가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가는지, 어떻게 절약을 하면서 가성비 있게 갈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나 팁들을 그 사람의 시행착오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고생을 해야 될 힘과 시간을 사는 거죠, 돈으로. 그래서 내가 오픈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실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벌겠다고 20몇 년을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이렇게 수익 나는 거가 금방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내가 오픈할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들어온다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해봐야겠다라 생각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답답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오픈하기 적기일까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시기적인 질문 항상 단골 질문이죠.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투자, 또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적기는 오지 않아요. 이 적기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인들이 제가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자주 물어봐요. 나도 에어비앤비 해볼까?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그랬어요. 너 궁금해? 그러면 내가 진짜 다 알려줄게.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나한테 물어봐라. 그러면은 내가 해왔던 거 그냥 다 알려줄게. 제가 인테리어 했었으니까 너 부동산 혹은 뭐 에어비앤비 해가지고 인테리어 돈 드는 거 내가 다 체크해줄게. 수강생들이 인테리어 견적 받아오면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몇백만 원씩 돈을 아껴드리기 또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해라. 내가 다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해도 아무도 안 합니다. 진짜 아무도 안 해요. 뭐라고 하면서 아무도 안 하냐면 상황 좀 좋아지면 해야겠다. 언젠가 나도 해야겠다. 돈 좀 더 모이면 해야겠다. 지금 약간 시기가 안 좋은 것 같아. 조금 더 시기가 좋아지면 해야겠다. 최적의 상황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관심이 가져지고 내가 지금 하고 싶으면 하는 게 그때가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상황만 보고 시기만 보는 사람들은 결국에
최적의 시기가 와도 그때도 그게 최적의 시기인지 모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더 최적의 시기, 더 최적의 시기를 또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 기대치는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더 좋은 시기, 더 좋은 시기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지금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안 하고 싶으면서 다른 이유들을 계속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시도를 해야지 길이 만들어지고 방법이 만들어지고 그 시도 속에서 또 새로운 길이 또 생깁니다. 제가 에어비앤비를 하다가 유튜브 하고 교육까지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처음 시작은 그냥 부동산 투자 강의를 한번 들었던 거, 그게 시작이었는데 인생 어떻게 될지 진짜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직장에 다녔을 때처럼 환경이 답답하고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남들처럼 차도 좀 사보고 싶고 집도 좀 사보고 싶고 이렇게 허덕이면서 맨날 마트 가서도 싼 것만 찾아다니고 옷도 싼 것만 찾아다니고 백화점에서 물건 사보고 싶고 부모님께 좋은 선물도 해드리고 싶고 해외여행도 좀 남들처럼 가보고 참 그런 게 저도 꿈 같았거든요. 근데 시도를 하고 방법들을 찾으러 다니니까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도가 없으면 결과가 없고 결과가 없으면 새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변화하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의지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에어비앤비를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에어비앤비에서 가장 큰 일이 임장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가서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행동인 거죠. 근데 이 임장하는 게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너 부동산 들어오는데 20만 원씩 내야 돼. 이런 거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임장 몇 번 다니다가 매물 못 구하면 크게 실망을 합니다. 두세 달 매일같이 부동산을 다녀가지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한 2, 3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임장을 나가서 매물 안 구해지네. 나 에어비앤비로 돈 못 버나 보다. 에어비앤비로 돈 버는 거 다 거짓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실망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긴 해요. 저도 그래왔고. 근데 그걸 이겨내야죠.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게 어디 있나요? 하다못해 주식을 해도 맨날 그 주식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 시간도 다 노력하는 거고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근데 이렇게 수익률 높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쉽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쉽게 하는 게 본능이긴 해요.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만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 하면서 그 민사소송도 받아보고 경찰서도 가보고 주변 민원 해결하고 뭐 여러 가지 저도 일이 있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은 많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긴 합니다. 근데 돈 버는 것들이 쉽지 않다는 것들은 다들 아시면서 임장 다니는 게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을 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한 거의 3천만 원 들었고 권리금도 한 3천 들었고 보증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거의 1억 들어요. 근데 보통 창업하는데 1억 정도 듭니다. 그런 창업을 한 사장이 몇 천만 원씩 가져가는 거 아니거든요. 200만 원도 못 버는 사장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돈은 그렇게 묻어놨는데 말이죠. 근데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매장 같은 경우는 내가 하루 종일 있거나 알바를 하루 종일 넣어놓거나 그렇게 해야지 돈이 벌리고 있는데 무인 점포를 제외하고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공간 자체가 돈을 벌어주는 사업이잖아요. 투자금도 적게 들고 수익률은 굉장히 높고 내가 시도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매물을 구하고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저기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웬만하면은 돈을 잃지 않아요. 그 투자를 해서 저기 들어가면은 돈을 그냥 버는 겁니다. 오픈만 하면. 내가 계속 임장을 다닐 때 돈이 안 드니까 내가 돈 버는 데까지 갈 때까지 내가 마이너스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돈을 벌 건데. 그리고 내가 계속 시도를 하는 와중에 돈이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는데 이게 얼만큼 리스크가 없는 사업인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 했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를 잘 하려면 사입을 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입이 1, 200개 들어오는 게 아니라 1000개 단위로 가지고 와야지 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한 번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들 그렇게 돈 들어가고 뭐 쿠팡 같은 경우에는 2달 정도 정산 주기가 또 되니까 그 사이에 또 돈이 또 묶이고 이게 몇 천만 원씩 이렇게 계속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거를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하면서 돈을 사람들은 법니다. 보통 직장인분들은 내가 노동 시간을 투입을 하고 투입하는 돈 없이 돈을 뽑아내니까 그게 굉장히 익숙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일반 직장 이외에 내가 시간만 들여서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사업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어비앤비를 그렇게 추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돈이 안 들면서 투자 수익률이 높은 이런 사업이 또 없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뭐 2, 3주 정도 다녀보고 아, 난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꾸준히 다녀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시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뭐 혼자 하기 힘들다. 그리고 시간, 시행착오, 노하우, 인테리어 방법을 통해서 투자금을 좀 줄이고 싶고 여태까지 해왔던 사람한테 1대1로 문의도 하고 싶으시고 임장이 아무래도 내가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좀 강제성도 있으면 좋겠다. 내가 혼자서 계속 오랫동안 할 자신이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 강의를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인일 때 가졌던 그런 절실함이랑 잘 살아보고 싶다는 욕구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8기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수가 쭉 진행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해야지 동기부여를 줄 수가 있고 의지력을 만들어줄 수 있고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공부를 시킬 수 있을지 어떤 공부를 해야지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쌓아오면서 계속 방법들을 만들고 체계화시키고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매물을 찾게 되면 제가 방문을 해서 인테리어 방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에어비앤비에서. 왜냐면은 게스트를 공간을 보여주고 그 공간 자체가 게스트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런 침대 갖다 놓고 아무런 이불 갖다 놓고 그냥 LED 등 달아놓고 일반 집처럼 하면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에어비앤비도 당연히 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숙소로 만들어져 있어야 설득력이 생기고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고 그만큼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그러니까 제 강의 안 들으시는 분들도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색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명 색깔이나, 그 다음에 뭐 가구나 분위기, 그리고 사진 촬영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썸네일이나 그리고 아니 뭐 숙소 설명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은 고민과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한 다음에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숙소를 운영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숙소를 그냥 오픈하고 끝이 아니라 숙소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이 최적화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 숙소 공간에서 최대한 돈을 뽑아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효율을 높여야 돼요. 그러려면은 후기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후기를 잘 받는 방법들도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에서 이런 것들을 싹 정리를 해가지고 방법들을 다 넣어놨고 계약을 하게 되면 제가 또 방문을 해서 방향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견적은 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공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공사 안 해도 될 것 같다. 돈을 좀 아끼면서 인테리어 할 수 있게 또 퀄리티를 높게 뽑아낼 수 있도록 같이 머리 맞대서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이번 해 마지막 강의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은 또 오프라인 강의에서 저랑 만나서 어떻게 할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또 디테일한 얘기들을 전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강의 후기나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 이번 해 마지막 강의인데 내가 좀 관심이 있다.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서 피드백 얻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어비앤비 강의 중에서 저만큼 인테리어도 전공을 했고 숙소를 4개를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투입한 자금만 한 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건을 매입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어갔다는 이유는 에어비앤비에 그만큼 진심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과 제가 또 오랫동안 에어비앤비를 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들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저보다 더 좋은 강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무분별하게 강의를 뿌리지 않고 12분만 딱 모아서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심 있다고 생각이 드시고 내가 한번 이번에 꼭 열심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 그리고 날씨가 추워요. 날씨가 추우면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장 다니기 힘들거든요. 남들 힘들 때 한 발짝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저도 부동산 경매할 때 한겨울에 많이 다녔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손님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손님으로 가면 그 전에 막 사람이 우글우글하고 뭐 임장 다니기 좋은 날씨고 이럴 때보다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얘기하기가 또 좋을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저랑 오프라인 강의에서 만나서 머리 맞대고 더 좋은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제가 더 좋은 해법을 또 만들어드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의가 오픈되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그때 뵙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